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오랜 민원을 해결해주는 민원 해결사 이창균 도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도의원인데요.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법안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의정 활동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시청자 여러분,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경기도의원 이창균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하시는데 너무나도 고통이 크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어제 오늘부로 찜통 더위까지 가해져서 각별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도의회에서 많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훼손지 정비 사업입니다. 이 법안이 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불법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동물 관련 시설, 식물 관련 시설, 자 이러한 시설들을 제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 훼손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자 그대로 정비를 해서 정상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물류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훼손지 정비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훼손지 정비 사업을 신청한 주민들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예, 오늘까지 경기도의 그 도시주택실 소관인데 본의원이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구 중에 21개 시군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1개 시군 중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 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든지 많은 고통을 당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훼손지 정비 사업도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불법으로 이제 그 창고를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동안 이행강제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부과가 되어 왔는데 현 시점을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그 건축법에서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것이 과거에는 상한선이 5천만 원까지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상한선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더 가중된 이런 이행강제금이 됐고, 두 번째로 이제 농지법에 의한 부분인데 이것은 자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그 위반 내용을 걸어서 자 공시지가의 20% 무조건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 한 필지를 갖고 양쪽에서 건축법과 농지법에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이런 강제금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토지주들의 고통은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남양주를 좀 예를 들면 제가 2010년부터 시연을 하면서 조사한 것이 경기도 전체에서 면적도 1위, 또 이행강제금 부과액도 1위, 지금 현재까지 매년 계속 1위를 차지하는 게 남양주시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면적도 그렇고 그 부과액도 그렇고 절반이 넘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그러니 우리 남양주 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가히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왕숙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아마 이제 여기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은 이제 또 고통이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발의한 훼손지 정비 사업 개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정비 사업의 그 30% 부분이 녹지로 기부 천합을 하게 돼 있고
또 도로 부분도 그 기부 체납을 이렇게 기반 시설로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50%가 넘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 부분에 들어갈 소요되는 비용, 이것도 채비지로 하게 되면 내 토지의 50% 이상을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토지주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양주시를 또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이 대부분의 그 작은 토지를 한 300평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토지면. 이 작은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원주민이신 거죠. 그러면 현재 법은 3천, 3천, 4천. 자, 10,000평방미터를 훼손지로 보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0평 정도의 작은 토지 소유자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7가지 정도로 본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내게 된 이유입니다. 세세한 것은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원주민인 작은 토지주들, 이분들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법이 좀 더 완화가 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정비사업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 범법자가 아닌 정상적인 물류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주들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개발을 많이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그 이윤을 창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또 남양주 다산지구 쪽에 또 의원님이시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대단한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다산 신도시를 비롯해서 있었던 일이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는 남양주 시연 때부터 환원 사업의 목적으로, 자, 그 남양주 시민도 경기도민입니다. 남양주 시민의 자산을 갖고 발생된 이익 전부를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돌려달라. 자, 공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은 것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 난 것들이 과히 많지 않고, 자그마한 민원건들 이런 거 위주로 이제 해결을 해 왔고, 경기도시공사로부터는 수백억 단위의 몇 건의 공사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의 도시환경위원회라는 소관 상임위에 제가 가담을 해서 경기도시공사를 다룰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기도시공사에서 남양주시의 그 시민의 자산을 갖고 발생된 이익 환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경기도시공사에 어떤 요구를 했고, 또 지금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금액까지는 예산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수백억 정도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공사명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이제 다산 정약용 이 도서관이 완공이 됐죠. 여기에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것은 이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280억이라는 그런 보조가 이미 시행이 됐고, 앞으로 이제 빙그레 구간, 빙그레로 들어가는 그 도로 확장 구간인데, 여기에도 수년간에 걸쳐서 그 요구를 해왔는데, 올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수백억이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이고, 또 경의중앙선
전철을 복개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역시 복개를 하는 것에만 수백억이 소요가 되고 그 위에 복개된 후에 자 광장을 만들어서 우리 다산 1동과 2동이 단절되는 이런 것을 피하고 또 거기에 광장에서의 우리 주민들이 활동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모티브를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하고 다산 신도시 내에는 우리 지금 체육문화센터죠 커뮤니티 센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시설물이 역시 그것도 수백억 단위의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좀 자그마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지 못한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동안 제 생각 전체가 시의원 시절도 그랬지만 자산 관련된 부분, 특히나 이제 본의원은 건축가를 졸업을 해서 현장에서 실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해안이 좀 튀어 있었고 특히나 그린벨트에 사시는 이런 분들의 고통 이것을 위해서 제 의정 활동 중에 전부를 쏟아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현재까지도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저의 의정 활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그린벨트 내의 훼손지 정비 사업 참으로 중요합니다. 국토부에서 열어놓은 이 법을 이제는 뒤에서 발목 잡는 부분들 조금씩 중앙정부에서 양보를 해서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남양주시 경기도 전체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받았던 고통을 하루아침 하루빨리 좀 바꿔줄 수 있도록 관계자 분들의 극심한 좀 배려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도의회 활동을 이거를 대변할 정도의 그런 각오를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